솔직히 말하면은 함상훈 지명대 헌재 후보자 지명한 행위가 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고 뻔뻔하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고 이딴 짓거리를 하는지. 오케이, 거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정성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함상훈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선 이제 이 사건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생각할 점이 많은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뭐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씨발 2,4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뭐 횡령했다고 뭐 해고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일반적이고 그냥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저도 그게 뭐 씨발 2,400원 가지고 뭐 저거를 해고까지 하냐. 보통 회사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회사 횡령하고 뭐하고 하니 존나 부지기수로 많은데 대표자의 횡령이나 뭐 대기업의 횡령에 대해서는 존나 관대하면서 해고당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판결을 읽어보면은 15년을 일했어요. 15년인가 17년인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거작 그거 2,400원 그거 가지고 해고까지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재판이 아니고 너 횡령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 이 판결이 아니에요. 보니까 당시에 그 버스 안에 CCTV가 있었단 말이에요. CCTV는 회사랑 그러니까 노사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규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CCTV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판결문에 보면은 CCTV 상으로 승객한테 받은 돈을 동전을 빼놓고 이제 이런 행위들이 다 찍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회사 쪽에서 그 A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해가지고 해고를 해버린 거야. 징계 사유로. 징계 사유가 많잖아요. 뭐 감봉도 있고 뭐 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고를 당한 A 씨의 주장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게 성인이랑 그 학생이랑 요금의 차이가 600원 정도 됐었는데 4명분 해가지고 2,400만 원을 실수로 이제 못 넣었던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고까지는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낸 거란 말이에요. 민사 성격에 있는 재판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A만 있었던 게 아니고 B라는 사람이 또 있어. B는 800원씩 3명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도 2,000 얼마가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정직을 30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해고를 당한 A 씨의 주장은 아니 똑같은 돈을 냈는데 왜 저 사람은 정직이고 나는 해고까지 하냐, 이런 취지로 소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판결 내용을 읽어보면은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CCTV에 찍힌 걸 보면은 이게 뭐 실수를 한 것 같진 않아. 고의성이 있어 보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너네들이 CCTV를 달기로 회사랑 노조 간의 협약, 그 단체 협약 같은 걸 해가지고 CCTV 설치를 할 때 그 요금을 슈킹을 까면은 그거는 해고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주요 근거가 돼가지고 금액은 작지만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야.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15년, 16년 동안 일한 사람을 어떻게 뭐 그 2,400원 해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해고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거고 CCTV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을 보면서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 한덕수 총리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한참 탄핵 결정 전에 그 마은혁 후보자 그 사람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서 좀 있으면 2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그 사이에 지가 임명을 해버린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지. 이게 훨씬 더. 이건 진짜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냐 진짜.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화를 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제가 요새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지만 너무너무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냥 언론 기사 몇 개 그냥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남을 깎아내리고 취급하고 진짜 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혐오의 어떤 문화가 너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넥슨 것 같아요.
맥스인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의 갈등의 정도나 이 사람들이 빡쳐 있는 게 최고치야, 최고치.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카라큘라 걔 한번 실드 쳤다가 욕을 오지게 쳐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했다고. 친구를 보면 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존나 많이 했어 나한테.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씨발 내 친구가 카라큘라 하나냐고. 제 친구 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어디 뭐 국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내 친구 하나를 보고 나를 어떻게 하냐고. 같은 소린 거지. 친구들이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처럼 친구가 다양한 사람을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는 카라큘라는 내 아는 친구의 한 명일 뿐인데 걔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나까지 잘못한 게 되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짜 멍청한 소린 거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래서 말이 안 되고 이건 저래서 말이 안 되고, 이걸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욕을 하든 옹호를 하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뭐 하나 나오면은 잡아 죽일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냥 지금 딱 분위기가 뭐 하나 걸려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무조건 죽이고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지금 이 함상훈 헌법재판관의 사건에서 보면은 똑같은 논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은 함상훈 지명대 헌재 후보자 지명한 행위가 존나 잘못됐다고 생각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고 뻔뻔하고 이렇게 나를 을 만들었고 이딴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상훈 판사가 누군지 몰라요. 잘 지금 봤던 2,400원짜리 이 횡령 판결 이거 하나 본 게 다란 말이에요. 왜 그거밖에 못 보냐? 찾을 수가 있어야지. 함상훈 판사 이름 쳐가지고 판결 치면 나오냐고. 안 나와요. 그것도 돈 주고 팔아먹고 있고 법원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훨씬 큰 문제라고 보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위공직자로 지명이 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검증하기도 쉽고, 그게 만약에 쉽게 사람들이 찾아보고 검증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고위공직에 올라오고 싶어하는 뭐 판사든 검사든 뭐 경찰이든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좀 평소에 처신을 좀 조심히 하면서 할 거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맡아서 하는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감시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고 하면은.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판결문이 공개가 하급심 판결이 일부 공개되고 있긴 하지만 뭐 아주 전면적으로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결에 대한 비실명 처리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판결을 행한 판사나 뭐 아니면 관여되어 있는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판결문을 결정적으로 돈 주고 팔아먹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뭐 쉽지 않다 이거죠. 시민단체들이나 하는 거지. 시민단체들은 그걸 위해서 어떤 인적 물적 조직이 있으니까 그거를 시간이랑 돈을 써가면서 감시하고 그런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함상훈 판사가 내린 판결에 따른 거는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이 판결 하나 가지고 함상훈 저 새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다 이거예요. 그건 마녀사냥이다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다른 판결이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도 계속 그런 판결만 내렸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은 이 판결 하나로 그 함상훈 판사가 노동자들 잡아 죽이고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그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하면서 과연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 근데 이제 이게 한덕수가 헌재 후보자로 지명을 해버리고, 근데 그 지명을 당한 함상훈 판사가 지가 거부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지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뭐 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다. 애주 쓰레기 그냥 나가 죽어라. 제 사생활 엄청 더러운 내가 봤음. 섹시하게 생겼네. 한번 만져보고 싶다. 마우스 드래그만으로 악플고소도 쉽고 빠르게. 원클릭 법률 상담 신청은 물론 쉽고 빠른 AI 고소장도 한 번에. 지금 구글 웹스토어에서 트롤버스터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과연 판사들이 정말 이라서 저런 재판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존나 많잖아요.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된다. 왜 저렇게 같은 판결들을 많이 내리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판사들이 너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좀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많고, 그런 면도 있지만, 많은 문제는 사실
숫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봐요. 판사 숫자에 비해서 너무 사건이 많은 거야. 너무 사건이. 모든 분쟁에 사법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돈을 못 받으면 사기로 다 고소를 해버리고, 뭔가 조금만 상대방이나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경찰서에 달려가지고 고소해버리고 소송 걸어버리고, 이게 너무 일상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소의 시대야. 소송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 접수가 되면은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어떻게 뭐 각하시켜버리거나 그런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건 수는 엄청나게 많고 판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원하는 깊이만큼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판사들도 가족들이 있고 그 사람도 사람인데 뭐 과로사 할 때까지 너는 기록 보면서 재판만 하고 공정한 판결 내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게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일정한 요건 하에 상대방에게 서로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분쟁과 관련돼서 서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패를 다 깐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증거 개시 제도가 일부 들어와 있긴 한데, 뭐 형사 절차나 이런 데 들어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상태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1938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또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다 판사를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재판을 하는 순회 판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런 재판 지연이나 어떤 사법 불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 전에 서로 상호 투명하게 패를 까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제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게 도입이 되면서 재판 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였냐, 그러니까 판사 수는 똑같아도 재판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면은 그 판사들이 한 사건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판은 많고 사람은 부족해가지고 재판이든 수사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로 판사 수를 늘린다. 근데 그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죠. 사람 하나 늘리는 게 인건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재판수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 개시 제도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래서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여간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해결이 되는 거지. 뭔 일 하나 터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악플 쓰고 뭐하고, 또 뭐 사건 터지면 또 가갖고 밟아버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이 판결 하나 본 게 전부인데, 거기다 대고 저 사람이 아주 노동자를 짓밟는 이렇게 얘기는 난 못하겠고, 솔직히 모르니까. 만약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욕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언론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엄청 정치적으로 활용하잖아요. 다들 다 그냥 정치적으로만 그냥 써먹고 마는 거야. 그냥 언론사들이 자극적이니까 그 조회수 올리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런 것만 하지. 언론 기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놈이 누가 있어 도대체. 하나도 없죠. 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2,400원짜리 2,400원 횡령해 먹었다고 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여간 결론은 그런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게 난 빨리 좀 꼭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